자, 수업합시다. 역학적 에너지 문제풀이편 계속하는 거야. 자, 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강의 수업 시간에 했던 거하고 약간 풀이가 좀 다르지? 무슨 얘기냐면 봐봐. 그림은 연직 위로 운동하는 물체가 A점을 지나 최고점 B를 도달한 후 C를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C. 속력이 각각 V, EV였고요. 높이 차이는 H1, A하고 C의 높이 차이는 H2, H1, 2분의 H1의 크기는 뭐 이런 거 구하라. 됐어요? 다시 볼게. 지금 이 문장은 이해됐니? 내가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야? 던지겠다는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 던지지. 얘를 던지면 얘가 어디가? 최고점까지 가겠다는 거야. 됐니? 최고점까지 간 거지? 최고점에서 뭐 하겠어? 방향을 바꿔서 떨어졌대. 근데 얼마를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지점에서의 속도, 여기 C점을 지날 때의 속도가 얼마래? 2V래. 됐어요? 물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대. 근데 질문은 요 높이 H1과 요 높이 H2의 B는 얼마냐 이런 걸 묻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제 문제 파악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는 경우의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유사 문제 예전에도 한번 한 적 있었지.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변형한 거야.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변형된 문제냐면 원자에서 이 문제를 변형한 거야. 요 높이가 H2야. H2야. 됐니? 수능에 나온 건 이 높이를 여기서 V1으로 집어 던진 거야. V1으로 집어 던진 거야. 이렇게. V로 집어 던진 거야. 이렇게. 그럼 이 공이 올라갔다. 쭉 올라가겠지. 그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가 얼마래? V2래. EV래. EV래. 이 얘기야. 원래 문제 원하는 이거였단 말이야. 됐니?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1, 이건 H2, H1 대 H2B는 뭐 이런 거 묻겠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수능에 나온 문제를 살짝 바꾼 거지. 어떻게 풀어야 돼? 물론 풀이법은 굉장히 많겠지. 됐니? 여기서 무슨 에너지 구하고 운동 에너지 구하고 여기서 뭐 역학적 에너지 구해서 알겠니? 근데 우리는 뭘 알았어? 우리 앞단원에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구할 줄 알지?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아주 쉽게 정리가 돼버리지. 알겠니? 어떻게 정리돼? 내가 올릴 때 얼마로 던져 올렸어? 아까? V로 던져 올린 거야. 근데 여기 올라갈 때 속도는 얼마가 돼야지? 0인 거지.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지. 여기 속도 얼마야? 2V가 아니지. 얘 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2V잖아. 아까는 올라가는 속도가 플러스 V인데 얘는 지금 내려오는 속도니까 이게 마이너스 2V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됐어요? 그러면 이게 VT 그래프로 그려지면 됐니? 속도, 시간의 그래프. 반듯하지가 않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내가 얼마의 속도로 던진 거야? V의 속도로 던진 거지. 근데 내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느려진 등 가속도 해야 되겠지. 왜?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데 중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 아래쪽으로 작용해. 그래. 그냥 그대로 등 가속도 운동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EV가 돼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얼마든 말든 이 값은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값은 등가속도로 일정해야 되겠지. 만약에 값을 주었다면 이 기울기는 무조건 10이겠지. 중력 가속도 기울기 값은 얼마야? 10으로 하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은 너무 쉽잖아. 이제 뭐가 쉬워졌어? 면적 구하라는 얘기지. 왜? 속도 시간의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 거리와 같지. 그러니까 봐. 요 면적이 뭐랑 같으면 되겠어? 요 면적이 방향을 바꾸고, 요 점이 무슨 점이야? 방향이 전환된 점이지. 이 방향이 전환된 점. 여기서 여기까지가 됐니? 높이 요 값이 돼야 되겠지.
우린 기호로 쓰라 그랬으니까 굳이 기호로 쓴다면 여기를 H1이라고 쓰면 되겠지. 올라간 거리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방향 바꿔서 내려오겠지. 그럼 방향 바꿔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있어. 요게 H2겠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방향 바꿔서 EV가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그지? 요 면적이 돼야 되겠지. 근데 H2는 아까 질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2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H2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어? 얘는 방향 바꿔서 라지 H라고 쓸게. 방향을 바꿔서 내려온 거리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라지 H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 좀 바꿀까? 요거는 아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 요걸 H1이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숫자가 없으니까 뭘 물어볼 수밖에 없어? 실제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대 몇이냐고는 물어볼 수 있겠지. 몇 대 몇이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왜? 기울기가 바뀌지 않았어. 그럼 요게 1대 1이니까 기울기가 바뀌지 않으면 얘가 2니까 요것도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면적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되겠어? 1대 1, 2대 2, 1대 4가 돼야 되겠지, 면적비가. 면적비가 1대 4인 건 알겠지? 그러면 안 되지. 면적비가 1대 4인 걸 모른다고? 그러시지만 안 돼요. 여기가 V인데 만약 여기가 T야. 그럼 요거는 얼마가 돼야 돼? 3T겠지, 3T. 얘는 2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V니까. 그래야 기울기가 안 바뀔 거 아니야. T분의 V, 2T분의 2V. 그래야 똑같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알겠니? 이 면적 어떻게 구해야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고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면적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1 됐니?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 높이 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3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라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문제가 나와 있지만 그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는 조금 다르죠. 됐어요?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를 던지든 이런 것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프로 문제를 그려야 되겠구나. 항상 내가 그래프로 바꿔봐야 되겠구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항상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워서 넘어가는 거야. 됐니? 이런 문제 봐. 이런 문제도 내가 풀어준 적이 없어서 풀어주는 거야. 쉬운데. 자, 봐봐.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풀이가 안 이루어져서 그림과 같이 빗면 Q를 지나 P를 지나 물체가 Q를 지나 R을 4m/s로 속력으로 통과하는데 Q와 R의 높이 차이는 2m고 P하고 Q의 높이 차이는 H고 Q에서의 속력은 V입니다. H하고 V로 오른 것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봐라. 지금 이 문제는 모든 마찰과 공기의 저항이 무시당했어. 그럼 무슨 뜻이야? 역학적 에너지가 그렇지 보존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라는 거야. 두 번째, 얘는 지금 어때? 숫자가 있지, 문자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숫자로 하라는 거야. 직접 납으로. 문자로 계산해도 되는데 문자보다는 H하고 V를 직접적으로 구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구해줘 안 구해줘? 엄청나게 구해줘. 첫 번째 봐. 빗면에서 P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다시 한번. P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그럼 가만히 놓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 이 점에 운동에너지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운동에너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점에는 운동에너지 K값이 0으로라는 말을 어딨어? 가만히 놓은 물체 이렇게 정해주는 거야. 그럼 저 지점에서 무슨 에너지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겠지. 그래, 너는 이 점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꼬르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 거지. 왜? 포텐셜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 더해야 역학적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준점이야. 여기가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높이를 재니까 얘는 높이 값이 0이야. 그래서 Q점을 지날 때 됐니? Q점을 지나. 그런데 이 Q점을 지난데 여기가 지금 기준점이라고 선이 있으니까 요 지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0인 거지. 그럼 이 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값이 0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아, 포텐셜 에너지가 0이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이꼬르 무슨 에너지가 돼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모든 마찰과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겠지. 그냥 저 두 점에서는 못 찾으니까 여기서 찾는 거지.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여기서 무슨 에너지도 있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도 있겠지. 그럼 그걸 두 개를 더하면 무슨 에너지가 돼야 되겠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찾아서 운동 에너지 다 구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질량은 없어? 17번 문제. 나 보기가 잘린 거야? 더 있는 거야? 아니, 없네. 문제 없어? 이게 지문 다야? 한번 더 쓰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해지나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운동에너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m 4의 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G값은 있네. 10으로 하라네. m 10 됐어요? H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겠지. 됐습니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해당하니까 4, 16의 반이니까 8m 더하기 얘는 얼마야? 20m 돼야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M 없어도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산수 틀린 거 없지? M, G, H 없죠? 나 산수 가끔 틀리니까 잘 봐. 이제 얼마야? 28m, 28m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 얼마 나오면 돼? 28m 나오면 되겠죠. 저기서 무슨 에너지 나오면 돼? 포텐셜 에너지 28m이 나오면 되겠죠. 굳이 쓰자고 한다 그러면 2분의 1 mv의 제곱은 얼마 나오면 돼? 28m이 나오겠죠. m이 지워지니까 없어도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럼 속력은 얼마예요? 2 넘겨오면 얼마가 돼야 돼? 56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v의 제곱은 56이 됩니다. 56 루트 쉬면 얼마야? 77은 88에 안 되네? 됐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지? 굳이 안 해도 G, H는 얼마 돼야 돼? 28m이 돼야 되겠죠. M 날라가고요. 아이고요. M 날라가고 H는 얼마면 되겠어? 28이면 되겠네요. 됐어요? 2.8이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주 단순한 문제가 돼야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입니다. 됐어요? 책 들고 수업해야 되겠는데? 산수 해주는 놈들이 없어서 내가 한다. 짠짠. 몇 페이지냐 이거? 489페이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니? 어우, 답은 2 루트 14라네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문제도 있어야 돼. 그 다음번 문제도 할 거야.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봐봐. 20번 먼저 갔다 올게요. 같은 문제인데 방향이 반대인 거야.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가장 일반적인 문제지. 이런 문제 너무 쉬운 거야. 아주 쉬운데 그냥 왔어. 자, 봐. 0.4m 정도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문제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테니까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마찰이 없대. P점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빗면을 따라 내려가 수평면과 용수절이 최대 0.4m 압축시켰다. P점의 높이는 2m이고 물체의 질량은 이거래.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지. 봐봐. 여기에 지금 무슨 에너지가 있어?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지. 그럼 얘가 쭉 내려오니까 여기 내려왔을 때 무슨 에너지 전환됐겠어? 운동 에너지 전환됐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 쭉 오던 놈이 용수철을 꾹 눌렀지. 그래 무슨 에너지 전환됐겠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저장됐겠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여기서의 무슨 에너지는? 중력 그래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여기에 무슨 에너지가 갖고? 운동 에너지가 갖고. 이 운동 에너지 다시 무슨 에너지가 갖고? 됐니?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같겠죠? 됐니? 그 다음에 뭐라 해서 최대 압축시켰을 때 높이는 이거 질문이 뭐야? 용수철 상수는 귀찮지만 해볼까요? 식을 쓰면 그냥 되겠죠? 여기서 용수철 상수 탄성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X의 제곱인데 0.4가 있습니다. 이게 X의 제곱입니다. 0.4의 제곱은 여기서의 무슨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겠죠? 너무나 쉽네요. M 0.5, G는 10으로 알았던 것 같고요. H 2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저거 계산하면 뭐야? K 값이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풀리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계산합시다. 내 말 이해 갔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야. 똑같은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 문제도 하나만 더 할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봐봐. 자, 1kg. 이것도 이제 정석적인 풀이가 있고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고. 듣니? 정석적으로 풀 수도 있고 쉽게 풀 수도 있고. 뭘로 풀었으면 좋겠어? 정석적으로 푸는 게 좋겠어? 쉽게 푸는 게 낫겠어? 쉽게 푸는 게 낫단 말이야. 누가 봐도. 됐니? 봐봐. 이 물체의 질문은 이래. 길어. 한쪽 벽면에 고정되어 있는 용철에 물체 A를 접촉시키고 원래 길이 0.1m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았대. 그래. 0.1m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놨대. 됐니? 그랬더니 얘가 빗면을 따라서 1m 올라갔을 때 속력이 0이 됐으니까 여기서 정지돼 있대. 그럼 얘는 여기서 무슨 에너지만 있어? 포텐셜 에너지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곧 무슨 에너지가 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가에서 A 대신 물체 B를 용수철에 접촉시키고 X만큼 압축시켜다 가만히 놓았더니 B가 빗면을 따라서 2m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됐대. 그럼 얘는 여기서 속력이 0이 됐지. 그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돼야 되겠어? 역학적 에너지가 됐을 거 아니냐고. 됐어요? 그때 질량 각각 1이고 2대. 그때 압축된 길이는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 답은 벌써 나왔어? 벌써 암산은 다 나오지? 실제로 하면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한 거야. 왜 간단하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환된 거야? 됐니? 얘 위치 에너지 전환된 거지. 그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그래, 역학적 에너지잖아. 그럼 다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온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봐라. 무슨 뜻인지 봐. 이 문제는 그냥 눈으로 풀어. 창피하니까. 숫자 분필 쓰는 것도 창피해. 얘가 여기서 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몇 배 증가했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 아, 쓰지 말고 할까? 몇 배 증가했어, 위치 에너지가. 쓰고 싶은데? 써? 쓰래. mgH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잖아. 됐니? 그럼 얘가 여기서 오면서 질량 2배, 높이 2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이만큼 변한 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배가 증가한 거 아니야. 4배가 증가한 거 아니야. 굳이 안 써봐도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얘는 질량이 1kg, 얘는 질량이 2kg, 얘는 높이가 1m, 얘는 높이가 2m. 그러니까 여기가 에너지 1하였다면 여기는 에너지가 4배 커진 거 아니냐고. 됐어요? 그럼 얘보다 얘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몇 배 크면 돼? 4배 크면 되겠지, 4배. 그러니까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보다는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4배 크면 된다고. 알겠니? 근데 같은 용수철이란 말이야. 왜 같은 용수철이란 말이 중요하냐면 2분의 1 K X의 제곱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아니야. 그럼 2분의 1은 상수고 같은 용수철이니까 K도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4배 커져야 되니까 압축된 거리는 몇 배 커지면 되는 거야? 2배만 커지면 되겠지. 이게 4배 되려면 얘는 2배 해야 제곱해서 4배 될 테니까. 그럼 쟤는 그냥 X는 0.2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거야, 간단. 실제 막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나오면 뭘 보는 거야?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실제 값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요령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것도 같은 경우인데 19번 갈게. 봐봐. 아이고.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몇 번이었어? 20번이었죠? 봐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런 걸 구할 필요도 없어. 됐니? 봐봐. 딱 보는 거야. 자, 일단 읽어볼게. 속력이 3V로 한쪽 끝에 고정된 용수철을 향해서 등속도로 운동하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가의 용수철이 압축돼서 속력이 V로 되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E1이고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E2다. 질문이 뭐야? 아, E 에너지 1 대 E 에너지 2. 이것도 암산이 되는 거야. 왜냐면 잘 봐. 봐. 너희들이 아직은 이 단원을 처음 배워서 그런 거야. 조금만 있으면 선생님처럼 금방금방 익숙해지는 거야. 이런 것도 그냥 암산으로 하는 거야. 분필 들고 수업하는 것도 쪽팔리는 거야. 지금 문제만 읽으면 되겠지. 지금 얘가 3V의 운동 에너지로 오는 거야. 근데 아직 용수철에 압축이 돼가지고 이 용수철이 가서 얘가 빵 하고 정지된 건 아니래. 쭉 밀려서 들어가고 있는데 속도가 얼마가 된 거래? 그렇지. V가 된 거래. 아직 정지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지금 뭐 되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환되고 있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고 있는 그 구간이지. 중간쯤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때 저장되어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B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라고 이게. 근데 얘가 굴러 들어오지. 선생님 봐. 얘가 굴러 들어오지. 계산할 필요도 없어. 굴러 들어오지. 그럼 얘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용수철을 만나기 전에 속도가 얼마야? 3V지. 그럼 운동에는 뭐야? 3V의 제곱만큼 있었겠죠. 어차피 2분의 1은 안 변할 거니까. 그래? 너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구나? 9 운동 에너지 정도 있다고 치자고 이렇게. 이 운동에는 9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었을 거야. 유리야? 왜 9 운동 에너지야? 그 3V 제곱한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얘가 쭉 들어오지. 그럼 들어왔는데 얘가 아직 멈춰있다 그랬었지. 그럼 얘는 속도가 V밖에 안 되잖아. 그럼 쟤는 지금 운동 에너지 얼마겠어? 그 V 제곱이 얼마야? 1이겠지. 왜냐하면 지금 3V 제곱이 9라고 내가 봤으니까. 그럼 V 제곱은 얼마? 얘 에너지가 뭐냐? 됐어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저장돼 있어야 되는 거야? 전체 에너지의 양이 얼마였어, 여기? 9. 여기 얼마였어? 1. 그럼 여기 얼마 있으면 돼? 8. 뭐 이런 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저장된 건 8이겠지, 뭘.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단순하게 푸는 연습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를 만나면 굉장히 쉬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굉장히 쉽단단다. 알겠니? 이걸 계속해 나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왜 힘들어? 에이, 뭐 이 정도 갖고 힘들어. 어휴, 그랬니? 우리 유리, 네? 굿세를 입고, 진짜 같아. 계속 갈까요? 잠깐만,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래. 아, 이게 없겠구나. 저 뒤에 가서 문제 좀 더 하자. 계속 갈게요. 아니야. 이거 뭐야? 자, 계속 갑니다. 역학적 에너지 두 번째야. 잘 봐.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역학적 에너지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봐. 아주 쉬워. 이번에는 이제 힘과 에너지인데, 이제 역학적 에너지 마지막 단원이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끝난다. 여기서 뭐가 끝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끝나고 역학 단원이 끝나. 역학 오는데 지금 얼마 걸린 거야? 한 달 하고 일주일 더 걸렸나? 1월 15일. 뭐 한 달 되는 날이야. 그럼 오늘 며칠이지? 한 달 2주 걸렸네요. 이라니. 자, 봐. 역학적 에너지 이제 끝난다고. 다음 주부터는 뭐야? 그러면 전기야. 됐어? 전기 쉽지 않아. 쉽다고 이만큼 나왔는데 그렇진 않아. 됐어요? 가자. 그런데 역학하고 전기 파트하고 같은 차이점은 뭐야? 이렇게 더럽게 계산은 별로 없다는 거지. 전기 파트 넘어가면 계산은 없어. 내가 할 일이 많지 너희들이 할 일은 많지 않아. 이제 간다. 역학적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죠. 가르치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할 게 별로 없어. 워낙 응용 문제에서. 이번에는 자 봐. 역학적 에너지와 열이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야. 여기 먼저.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는 이론상 보존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론상이 왜 보존되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조건이 항상 따라왔지. 뭐가 따라왔어? 바닥과의 마찰이 없다면,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그거였잖아. 그럼 마찰력이 있다면, 공기의 저항이 있다면 어쩌라는 거야? 그렇지. 마찰이 있다면 어쩌라는 거고 공기의 저항이 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소리겠지. 알겠니? 그래서 이번 단어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뭘로? 마찰과 공기의 저항에 의한 열로 됐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찰이 있거나 공기의 저항이 있으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거야. 물론 탄성체는 어떻게 돼? 얘가 띵띵띵띵띵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이 새끼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저렇다 하면서 그 안에 입자들의 열이 또 발생하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마찰과 하나로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탄성체는 아무리 바닥면의 마찰을 내가 없앤다고 해도 띵 놓으면 돼.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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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어떻게 해? 사라져. 멈춘단 말이야. 그럼 그 에너지 어디 갔어? 그 탄성체의 열 에너지로 날아가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 지구 상황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게 맞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면 그럼 남는 그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 갔냐라는 거야? 열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라는 거야. 열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알겠니? 열 에너지로 전환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다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잘 봐. 그래서 우리는 자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으니까 열 플러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에다가 플러스 역학적 에너지를 더한 것이 보존되더라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열에다가 역학적 에너지를 더하면 그게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넓은 의미에서 부를 때 뭐라 그래?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래.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뭘 더하면 돼? 열 에너지를 더하면 그게 보존된다라는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앞에 단어에서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100줄, 근데 여기 운동 에너지가 80줄, 그럼 여기에 열 에너지가 20줄, 열 에너지 20줄, 운동 에너지 80줄, 포텐셜 에너지 100줄. 그러니까 열을 더하면 그 열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걸 뭐라 그래?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알겠니? 그걸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도 해. 그건 조금 이따. 알겠니? 자,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한다고?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럼 잘 봐라. 너무 쉬운 거야. 설명하는 건. 자, 간다. 그러면 열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면, 얘가 보존이 된다면, 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 전환돼? 네, 되죠. 열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열 에너지를 열 갖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시키고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전환시키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은 그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열기관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열을 가해서 뭐 하는 거야? 일을 하고 일을 가해서 열을 만든 거야.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뭐 그냥 상식적인 거야. 당연한 거지.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선생님 친구 중에 나랑 친해. 벗을 생각은 없어? 덥지 않니 너? 춥다고? 춥나? 그래서 내 친구 중에 줄이라고 있어. 줄 알아? 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의 단위야? 에너지의 단위지. 그래서 몇 줄의 일을 했다. 에너지의 단위. 그 사람의 업적을 이용해서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을 에너지의 단위로 쓰기로 한 거야.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단위가 그 사람의 이름 줄이 된 거야. 줄이 밝힌 게 바로 뭐야? 이거야.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뭐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열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야, 이거 뭐 화면이 이러냐?
뭐 화면이 대충 봐. 책에도 있어. 나 봐. 이 사람이 만든 장치야. 아주 중요한 장치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얘만 나와. 자, 봐. 이 사람이 만든 장치는 뭐냐면 어디 가냐? 됐어? 얘 지금 추가 있지. 그림이 좀 보기가 이상한 화면이 좀 흐리다. PPT 만들면서 화면이 좀 흐려졌다. 얘가 내려와. 쭉 내려오겠지. 그럼 얘 무슨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겠지. 이게 쭉 내려오면서 이 안에 회전 날개가 있고 그 회전 날개가 물통에서 도는 거야. 물통에서 회전 날개가 도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실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추를 쭉 내리면 이 실이 쭉 풀리면서 회전 날개를 돌리는 거야. 그럼 이 회전 날개하고 물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 마찰이 생기겠지. 어디 가냐? 너 자꾸 가. 회전 날개하고 물하고 뭐 생기겠어? 마찰이 생기겠지. 그래, 마찰이 생기는 거야. 그럼 마찰에 의해서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 따뜻해지겠지. 그래. 아, 1로 1. 내가 얘가 1을 했잖아. 누가 1한 거야? 중력이 1을 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이 1을 해서 뭐 하는 거야? 물의 온도를 올린 거잖아. 알겠니? 그러면 1이 열로 바뀔 때 얼마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이 줄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거야. 다시 이 줄이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정리했냐면 열의 일당량, 일의 열당량이라는데 이 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사람들이면 나 봐. 자, 봐. 그 전에 1과 열은 각각 독립된 줄 알았어. 1은 1이고 열은 열이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1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고 열의 단위는 열의 단위를 썼는데 혹시 열의 단위 알아? 열의 단위가 칼로리라는 거였어. 그래서 몇 칼로리 한 거지. 그래서 열의 단위는 칼로리였단 말이야. 이게 열의 단위야. 열. 그래서 그 열의 양, 열의 많고 적음, 열이 많아 작아, 열이 얼마 있어, 열의 양. 그걸 뭐라 그래? 열량. 열의 많고 적음, 열의 양. 그걸 뭐란다고? 열량. 그래서 열의 양 단위가 칼로리라고. 그래서 10칼로리가 있어, 100칼로리가 있어. 10칼로리보다는 100칼로리가 열의 양이 많구나. 그래서 그걸 열량이라고 하는 거야. 열의 양. 근데 그전 줄이라는 사람 전에는 열은 열이고 일은 일이었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일의 단위는 뭘 썼어? 에너지 단위는 줄을 썼다니까. 줄. 얘는 칼로리고. 그러니까 1따로 10따로였단 말이야. 근데 줄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 일을 했더니 열이 발생한 거잖아. 반대로도 돼. 열을 가했더니 일을 하더라는 거잖아. 무슨 뜻이야?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더하면 뭐 되는 거야? 보존되더라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보존되려면 얘는 얘로 바뀌고 얘는 얘로 바뀌어야 보존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얘는 일이 바뀌고 얘는 일이 바뀐 거야. 이해됐지? 그걸 정리한 사람이 누구라고? 줄이라고. 뭘 정리했다는 소리야? 가서 자꾸. 단위가 다르니까 그 단위를 정리했다고. 무슨 뜻이야? 1줄이 1칼로리는 아닐 거냐나. 1줄이 1칼로리는 아닐 거 아니냐고. 또는 1칼로리가 1줄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1줄에 1을 해주면 몇 칼로리의 열이 나와? 내가 1칼로리의 열을 하면 몇 줄의 1이 나와? 이걸 정리한 사람이라고. 열의 일당량, 일의 열당량을 정리한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까 그 실험이 그거란 말이야. 이 실험이 내가 여기서 사용한 무슨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몇 줄을 사용하면 이 물이 온도가 올라올 거 아니야, 열이. 그래서 몇 칼로리의 열이 올라왔는지를 줄과 열의 관계를 밝혔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1줄에 열을 주면 몇 칼로리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걸 뭘 한다고? 열의 일당량.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알아. 그래서 1칼로리가 여기 키로가 붙어 있어서 그래. 키로가 붙어 있어서 그래. 그래서 1칼로리가 몇 줄? 4.2줄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1칼로리의 열은 4.2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반대로 해도 되겠지? 약 1줄은 됐니? 1줄은 몇 칼로리의 열로 바꿀 수 있겠어? 나누면 되지. 약 0.24 칼로리라고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1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열은 1로 바꿀 수 있고 1은 열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 줄인 거야. 내 말 이해갔니? 근데 이런 문제는 이것만 알면 너무 유치한 거지. 아주 쉬운 거야. 봐. 무슨 말이야? 이런 거지 뭐. 짜잔. 이렇게 여기에 100줄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그럼 여기에 됐어요? 80줄의 운동 에너지가 나왔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네? 마찰이 생겼네? 마찰에서 열이 날아갔네? 얼마 날아갔어? 열이 이렇게 묻는 거야. 몇 칼로리 날아갔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너무 유치하지? 몇 칼로리 날아갔어? 몇 칼로리 날아갔어? 아, 역학적 에너지 좀 보존돼야 되니까 20줄이 날아간 거지. 그럼 20줄은 몇 칼로리야? 이렇게 묻는 거지. 알겠니? 그럼 뭐야? 1줄이 0.24 칼로리니까 0.24에다가 20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열의 일당량, 1의 열당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뭐라 그래?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시험에 나오죠. 여기 나오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자, 이걸 비례상수값 J가 아니라 줄이다.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열에다가 Q는 열의 약자야. 라지 Q는 열량의 약자야.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마 학교에서 써먹어야 돼. 열을 구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책에는 없지만 열량 어떻게 구해? 그건 알자. 열량의 약자가 Q면 열량 어떻게 구하지? CM 델타 T로 구하는 거야. 알겠니? 열량 구하는 식은 CMT, C암탁, 시멘트 뭐 이런 거 해서 외우지 않았냐? 난 배워했을 건데 니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했을 건데 C는 비열이고 그죠? M은 질량이고 T는 온도 변화겠죠? 그래서 열량을 구할 때 질량 얘는 뭐야? 온도의 변화량 됐어요? 그래서 Q는 CMT, 시멘트, C암탁 보통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을 건데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열의 양입니다. 열의 일당량은 암기사항이에요. 아니면 안 외워도 돼. 요즘 뭐 이런 건 준단 말이야. 단 1줄은 몇 칼로리다. 1칼로리는 몇 줄이다. 이런 거 준단단다. 근데 이제 내신을 대비하니까 우리는 지금 내신반이니까 내신에서는 안 줄 수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외우라 그러면 외워야 돼. 그래서 1줄은 1칼로리는 4.2줄이야.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돼. 1칼로리는 4.2줄이야. 알겠어요? 이거 이제 저학년들 내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되니? 그러니까 열과 일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거야. 열과 일은 지금 이제 우리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열과 일은 같은 거야, 이제부터는. 열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열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같은 거야. 근데 같은데 뭘 다르게 쓰는 거야? 의미를 다르게 쓰고 단위를 다르게 쓰는 거지. 같은 거라고. 선생님 집에 달러 있어. 달러. 선생님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달러밖에. 나는 달러. 달러 알아? 달러? 듣니? $1. 돈이지? 좋아. 달러. 돈이지? 됐어? 니네 뭐 있어? 돈 있어? 돈 있어? 아, 있겠지. 너희들도 돈 있겠지. 너희들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달러 놓고 원 있겠지. 원
원. 또씨 매국노 소리 들을라. 여기서 말 잘해야 되는데 같은 돈이야. 알겠니? 그 달러하고 원은 같은 돈이야, 다른 돈이야? 같은 돈이지. 근데 뭐가 달라? 뭐가 달라? 엄청 달라. 달러하고 원하고 뭐가 달라? 대령 달러 있어? 미안해, 형편 어려운데. 너 있어? 나 혼자 할게. 그런 새끼들 달러도 없는 놈들 같이 나갔지. 달러하고 원하고 뭐가 달라? 1달러가 1원이야? 1달러가 1원이면 전 세계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아. 알겠니? 만약 1달러가 1원이면 대한민국에서 100만 원 들고 미국 가면 100만 달러야. 알겠니? 만약에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들고 가면 1000만 달러면 어마무시하지. 알겠니? 그러니까 달러나 원은 같은 돈인데 뭐가 달라? 그렇지.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 그래서 요즘 환율이 조금 올라가서 1달러가 얼마야? 1,500원이야. 그러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요 K 상수값이 있어야 되겠지. 알겠니? 그게 1,500 상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1달러는 얼마야? 1K1 그럼 되겠지. 이게 1,500원이면, 1,500원이면. 알겠니? 그러면 100달러는 얼마야? 100K1 그럼 되겠지. 100K1. 이게 1,500원이라면.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W 약자를 써서 미안한데 이 W가 1이야, 1. 그럼 이게 Q가 뭐야? 열량이야, 열량. 그러니까 1과 열량은 이꼬르 같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얘는 1줄이 1칼로리는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상수 뭐가 있어야 되냐고? 됐니? 무슨 상수가 있어야 돼? 1의 열당량 상수가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이게 얼마라고? 4.2라고, 4.2. 그래서 1칼로리는 얼마야? 4.2를 곱해서 몇 줄 나와야 돼? 4.2줄 나와야 된다고. 열에, 됐니? 얘는 뭐야? 1의, 열의 일당량. 됐니? 열이 1로 바뀌면,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서, 됐니? 1칼로리는 4.2줄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라고. 근데 이걸 안 알려도 돼. 우리가 선생님 주라 애들 수능을 가르쳤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됐니? 단 주어준단 말이야. 상수 같은 거는. 근데 내신에서는 안 주어줄지 모르니까 나중에 학교 선생님들이 안 주어주고 외우라 그러면 외우시고요. 왜 안 외우냐면 수능 같은 데는 저게 진짜 4.2가 아니라 약 4.2거든. 알겠어요? 약 4.2야. 진짜 4.2가 아니라. 됐어요? 그래서 1칼로리는 몇 줄에 일에 해당한다? 4.2줄에 해당한다. 열도 에너지의 한 형태다 이 뜻이야. 됐니? 이걸 총칭해서 부를 때 뭐란다고? 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 단원에서는 뭐야? 열을 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요번 단원부터 뭐야? 열 역학적 에너지. 됐죠? 그럼 나머지 이걸 이해했으면 그 뒤에 건 뭐 이 다음부터는 뭐 설명할 것도 없는 거야 이런 거. 아이고야, 이 문제가 바로 나와버리네. 잠깐만. 이것도 요거 이따 문제 풀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봐봐. 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무슨 뜻이야? 망치로 내가 뭘 때려? 때린단 말이야. 그럼 내가 때리면 망치에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지. 그럼 때렸지. 그럼 망치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 전환됐겠지. 그래서 내가 못을 박았지. 그러면 이 망치에 무슨 에너지 있었어?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잖아. 그럼 떨어졌잖아.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사라졌냐고. 안 사라진단 말이야. 전체 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의 온도가 올라갔겠지. 누구 온도가 올라갔다는 거야? 뭐 못의 온도가 올라갔든지. 됐니?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뭐 된다고? 보존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말이 다 그거란 말이야. 우리 책에는 하나 더 있긴 한데. 됐니? 하나 더 있긴 한데. 됐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됐습니까? 연력학적 에너지 무조건 보존된다. 그럼 이제 연력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이 문제야. 97페이지의 2번 문제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이 문제야.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도 풀이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됐어요? 자, 보자. 97페이지의 2번이야. 이런 문제는 가장 스탠다드형인데
영어 썼어 내가?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돼? 스탠다드, 영어를 뭘 하나? 이게 가장 표준형이야. 알겠니? 생활화 돼 있어서 그런 거야. 됐니? 가자. 자, 갑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0.8m 지점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 구간을 지나. 자, 봐. 마찰 구간을 지나. 됐니? 그럼 뭐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거지. 알겠니? 그 다음에 2m 속력으로 용철 상수가 100N/m. 용수철과 충돌해서 용수철의 원래 길에서 최대 0.2m만큼 압축시켰다. 이 물체의 질량은 m이고 마찰 구간에서 지나는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뭐 2다. 됐니? m과 2로 오른 것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렇대. m과 2로 오른 것은 얼마야? 모르지. 근데 봐라. 이런 문제는 자, 봐. 마찰이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 근데 뭐는 보존돼야 돼? 열 역학적 에너지는 뭐 돼야 되는 거야? 보존돼야 되겠지.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데 잘 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잘 봐. 이거는 그냥 요령이니까 너희들은 다 풀 줄 아는데 누구는 빨리 풀고 누구는 천천히 푼단 말이야. 알겠니? 열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는 항상 어떻게 해? 위에서부터 얘가 쭉 내려오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됐다가 운동 에너지가 뭐가 돼야 돼? 마찰 구간을 지나지. 마찰 구간을 지나서 이 뭐야? 탄성체 에너지에 저장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럴 때 문제 푸는 방법은 항상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문제를 풀면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 문제를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해. 근데 항상 이런 문제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가면 문제가 다 풀리게끔 문제 구성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떻게 만들어도 이런 문제의 구성은 무조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따라가면 어딘가 막혀서 안 나오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거꾸로 갈 것. 나는 문제를 거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거꾸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거꾸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마찰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홀로덩 넘어가면 되겠지. 됐어요? 그것만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요 구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자, 시작합니다. 얘가 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속력이 얼마래? 2m/s래. 그럼 얘는 이 지점에서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지. 그 다음에 수평면을 지나니까 얘네들의 무슨 에너지는 없어야 돼?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야 되겠지. 그럼 저 운동 에너지가 곧 저 지점에 무슨 에너지가 돼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얘는 운동 에너지 얼마 갖고 있냐? 써볼게. 2분의 1. 질량 몰라요.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 가야 돼? 2의 제곱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용수철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문제를 읽다 말았나? 어딨어? 최대 0.2m만큼 압축시켰다. 이 말 무슨 뜻이야? 최대 0.2m만큼 압축시켰다. 무슨 뜻이야? 0.2m만큼 압축되면 얘가 뭐 했다는 뜻이야? 정지됐다는 뜻이지. 왜? 용철이 0.2m밖에 압축이 안 되는 거야. 최대로 압축됐다면. 그럼 더 이상 어떻게 돼? 압축이 안 일어났으니까 여기서 정지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 탄성체가 갖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겠냐라는 거죠. 탄성 포텐셜 얼마가 돼야 되겠어? 구하면 되겠지. 얼마로 구하면 돼? 2분의 1. 그 다음에 K값. 여기서 K값 줬어요. 아이고, 어디 갔어? K값 줬단 말이야. 얼마로 줬냐? 어디 있어요? 어딨냐? 어딨냐? 용수 상수 어디 있지? 저기 있다. 멀리 있냐? 됐어? 얼마 있어? 100으로요. 그게 문제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K값 100으로 주고요. 아까 0.2m 올라갔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입니다. 0.2가 아니라 0.2의 제곱입니다. 0.2의 제곱이면 0.04로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 것도 없네요. 다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 아이고야, 얼마밖에 안 돼?
2줄밖에 안 되겠네요. 2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줄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도 몇 줄이 돼야 돼? 2줄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야? 4고요. 얘가 얼마야? 2고요. 그럼 질량이 나와버렸네요. 얼마짜리 질량인 거야? 1kg짜리 질량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역학적인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아주 쉽죠. 왜? 여기서 이 줄에 무슨 에너지가 있었어? 아까 운동 에너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내가 지금 얼마 있어? 1kg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저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야 되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mgh니까 g는 10으로 알았을 거고요. 그럼 얘는 10 곱하기 1 곱하기 0.8 해서 여기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몇 줄, 아이씨, 탄성이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몇 줄 갖고 있어야 돼? 8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 8줄에 무슨 에너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위치 에너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 들어올 때 몇 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8줄을. 그러면 여기서 날아간 게 몇 줄 날아갔겠어요? 뭐 6줄만큼 날아가고 됐겠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력학 쪽 에너지로 날아간 건 얼마? 열 에너지로 날아간 건 얼마야? 6줄이 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또 하나, 만약에 저걸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로 안 물어보고 열로 물어봤으면 얼마면 되겠어요? 1줄은 몇 칼로리야? 0.24칼로리예요. 또는 쟤를 얼마야? 1칼로리는 4.2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4.2로 나누든가 열로도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이를 무진장 나올 거야. 앞으로 계속 나온다. 알겠니? 이런 문제는 뭘로 푼다? 이런 문제 뭘로 푼다? 뒤에서 푼다. 뒤에서 푼다. 알겠니?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푼다고? 요령이? 없어. 그냥 뒤에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어렵지 않게끔 풀려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답은 안 낼게요. 이것도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수평면에서 4V의 운동하는 물체가 마찰과 1, 2를 지난 후 속력 V로 나타난 것입니다. 1과 2의 길이가 각각 D, ED이고 2를 지날 때 직후는 속력이 2V이고 1, 2에서 물체의 작용 R자 힘은 F1, F2입니다. 이런 것은. 됐어요?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한 거야. 됐니? 왜 간단한 거야? 자, 봐. 지금 봐.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아주 간단하게 할게. 얘가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 있어.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 있다. 그럼 모든 마찰이 없고 얘는 수평면을 지나지.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가 몇 줄로 보존돼야 돼? 끊임없이 100줄로 보존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마찰이 있다고, 마찰. 됐니? 그럼 요 구간이 마찰 구간이라고 칩시다. 요 구간이 마찰 구간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 구간을 지났을 때, 내가 얼마 아까 그래. 5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5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됐니? 그러면 마찰 에너지로 날아간 에너지가 얼마야? 50줄이 날아간 거죠. 그 마찰에 의한 날아간 에너지가 50줄이야. 그걸 다시 봐. 그걸 말을 바꿔. 어떻게 말로 바꾸냐면 마찰력이 한 일이라고 바꾸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마찰력은 이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동했다는 거야.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 거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근데 얘는 운동을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마찰력이 왼쪽으로 힘을 작용했으니까 마찰력이 힘.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거리만큼 이동한 거리가 있겠지. S. 그러니까 힘 곱하기 거리만큼 일을 한 거야. 누가 일을 한 거야? 요 마찰력이 일을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부를 때 마찰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찰력이 일을 해서 마찰력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운동해?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알겠니? 그래서 마찰력이 한 일 얼마야? 50줄. 그럼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지. 요즘 마찰력 구하는 문제가 거의 사라졌지만, 알겠니? 여기가 5m야. 이렇게. 얘가 5m야. 그럼 마찰력은 얼마야? 10줄이겠지, 뭘.
왜냐면 마찰력을 한일이 얼마야? 사라진 에너지가 50줄이지. 그럼 마찰력이 한일 50줄이지. 그럼 마찰력은 한일은 힘 곱하기 거리겠지. 거리가 있네? 그럼 힘 얼마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마찰력에서 열이 날아간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찰력이 한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마찰력이 한일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거야. 잘 봐. 역학적 에너지는 가자. 봐봐. 에너지 구간을 다 알 수 있어. 에너지 구간을 다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지. 왜? 여기서 무슨 에너지 있어?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는 거지. 무슨 에너지만 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만 있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 됐지? 그럼 각 구간마다 얘가 쭉 움직이면서 뭐가 변화? 2분의 1 안 변하겠지. 질량도 안 변하겠지. 결국에 그럼 얘네들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그렇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풀이가 너무 단순해지는 거야. 그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4, 16. 너 여기서 에너지가 16 에너지만큼 있는 거야. 2는 4. 네가 여기서 4 에너지가 있는 거야. 2, 3은 아니네. 1, 1은 1. 너 에너지 1밖에 없는 거야. 끝! 그렇잖아. 그럼 마찰 구간에서 너는 얼마 에너지가 사라졌니? 16에서 4 빼면 되겠네. 여기서 얼마야? 12 에너지가 사라진 거지. 12 에너지가 사라진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는 4가 1 됐으니까 얼마 사라진 거야? 3 에너지가 사라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진 에너지 B가 얼마 돼? 12대 3이 돼야 되겠지. 이만큼 누가? 마찰이 한일 에너지로 사라진 거라고. 마찰이 일을 한 거라고. 마찰력이라는 새끼가. 알겠니? 그러면 이런 문제는 마찰력이 한일에 해당하는 거지. 마찰력이 한일은 얼마야? 힘 곱하기 거리가 돼야 되겠지. 여기서 마찰 한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이해 갔니? 이해됐어요? 이 문제는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 풀이는 없었던 거야. 문제에서 있으니까 설명이 없었던 거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거리비가 몇 대 몇이래? D 대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얘가 얼마라는 거야? 2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얘가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약분하니까 4대 1 나오면 되겠죠. 12대 3은 4대 1이야. 뭐 이렇게 놀라냐? 됐니? 그럼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얘 4대 1 돼야 되니까 얼마 나오면 되겠어? 얘가 8 나오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4대 1이 되려면 8 나오면 되겠죠? 그럼 8대 1의 힘의 비를 가져야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유리 표정 이상한데? 알겠어?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마찰을 통해서 에너지가 손실된 건 마찰이 한일이라고 하는 거야. 마찰이 한일. 됐습니까? 마찰의 여기 한일 얼마야?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문제 계속 많이 나오게 될 건데 그렇게 어려운 풀이는 아니란다. 계속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마찰력은 존재하면 전체적으로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해서 열 에너지로 날아간 거란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혼자 또 하네. 여기도 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같은 문제겠죠. 이제 너희들이 해버리면 또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예요. 됐어요? 같은 문제. 아주 쉬운 문제지. 봐봐. 정지돼 있는데 여기서 얼마야? 에너지 얼마 있어? 해봐. 암산으로 해. 암산으로 창피하니까. 에너지 얼마 있어? 4 에너지. 여기 에너지 얼마 있어? 그렇지. 그냥 1 에너지. 그럼 여기 얼마 사라졌어? 그렇지. 3 에너지 사라졌지. 뭐 역학적인 감소량 얼마야? 3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단순하냐? 암산으로 되는 거야. 볼 줄 아는 사람 눈에는 암산으로 되고 안 되면 답지를 보고 계산 문제 하는 거야. 안 그런 사람들은. 됐습니까? 됐죠? 봐. 이것도 잠깐만 설명하자. 우리 또 오래돼서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봐. 이런 문제도 계속 나올 거야. 근데 우리 충격량 배운 지가 좀 됐지? 충격량 문제야, 이 문제는.
오늘 숙제에 있어 충격량 문제야. 충격량 배울 때 우리 뭐가 보존된다 그랬어?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는 거야.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는 거야. 운동량은 어떻게 해도 보존되는 거지. 그럼 봐라. 압축이 된 거지. 압축된 거야. 그러면 얘가 이 상황에서 됐니? 압축돼 있는 거야.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켰다가 그러니까 내가 압축된 거야. 그러면 처음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 운동량 얼마야? 압축됐을 때 0이야. 왜? 압축돼 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야? 정지돼 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압축됐다가 얘가 빵 하고 밀려나가겠지. 그러면 얘가 얼마로 튕겨나가? 이렇게 튕겨나가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겠지. 그러면 A쪽의 운동량을 마이너스 운동량이라 그러면 B쪽의 운동량은 플러스 운동량이 돼야 되는 거야. 운동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되겠지. 왜? 처음 운동량의 합이 0이면 충돌 후도 무조건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들이 압축됐을 때 운동량이 얼마였어? 0이야? 그럼 나중 운동량 뒤 두세 개를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되니까 이때 운동량이 마이너스 P면 이쪽의 운동량은 플러스 B로 운동량은 무조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운동량은 어떻게 구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됐어요? 근데 얘는 속도가 있고 질량이 EM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EMV가 얘의 운동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같아야 되겠죠. 얼마로 같아야 돼? 마이너스 EMV, 얘는 플러스 EMV가 돼야 되겠죠. 근데 얘는 질량이 M이네요. 그러면 얘는 M,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EV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출발할 때 속력을 다 알았네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의 속도로 튕겨져 나왔겠어? EV의 속도로 튕겨져 나왔을 때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쟤는 V로 튕겨져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나와. 올라갈 때 이제 자 간다. 뭐가 다른 거야? 에너지가 다른데 이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질량이 다르니까. 질량이 달라. 얘는 EM, 얘는 M이 돼야 되니까. 뭐 문제가 뭐였어? F는요. 그렇죠. 이번엔 F래요. 뭐 F든 어쨌든 간에 봐. 얘 운동에너지 얼마가 돼야 돼? 얘 운동에너지 여기서 운동에너지 건 떨어져나요. 2분의 1 M EM V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됐어요?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지. 됐어요? 또 얘는 지금 운동에너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M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같다는 아니고 여기서 얼마야? 2분의 1 얼마가 돼야 돼? 질량은 M, 속력이 2V 제곱이 돼야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됐죠.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 근데 여기서 얘가 정지됐으니까 이 값이 전부 다 뭘로 바뀌어야 돼? 한일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 한일 에너지가 여기서 마찰력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마찰력 이렇게. 요 마찰력 마이너스 F. 됐습니까? 그 다음에 힘 곱하기 거리인데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H.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F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4H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H로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2분의 1 잘라 듣는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얘가 요만큼 가서 정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에 해당하는 거야? mgh에 해당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EMV 제곱. 얘가 얼마가 돼야 돼? EMGH가 되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얘가 얼마가 되냐 봐봐. 요거 지워버리면 MV 제곱이 EMGH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지워버리면 어때? MV 제곱이잖아. 얘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이 값이 EMGH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니? 그럼 EMGH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F 4H가 되니까 다시 H 날아갈 거죠? 그러면 넘겨서 F는 찾았네요.
이렇게 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운동량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야. 충격량을 집어넣은 거죠. 충격량을.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분열되더라도 처음 운동량의 총합은 나중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라는 거야.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인싸 이해 가냐? 너 표정이 왜 안 이해간 것 같은 표정이야? 왜 어디서 문제였어? 이해됐어? 선생님 산수 틀렸어? 물론 산수 틀린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찾고 속력 찾고 됐니? 그럼 여기서 얘 운동 에너지가 얘 무슨 에너지랑 같아야 돼? 포텐셜 에너지랑 같아야 되겠죠? 연느 운동 에너지 얼마였더라 아까? 2분의 1 EMV 제곱. 그렇죠. 얘가 얘랑 같아야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여기서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야? 2분의 1 MV 제곱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야. 양쪽에서.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어요? 이런 문제는 또 할 수도 있긴 한데 됐어. 이거 계속 풀고 있는데 나 가야 되는데 자꾸 눈에 밟혀서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데 봐봐. 아주 쉬운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요령만 하나 가르쳐 줄게. 이 문제는 방금 전에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지나갔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지. 그러니까 결국에 요 마찰면을 몇 번 지나가? 마찰력을 몇 번 지나가? 2번 지나가는 거야. 2번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마찰에 의한 에너지가 2번 손실 보는 거지. 그럼 한 번 손실 볼 때 얼마겠어? 이런 거 뭐 문제 해볼 필요도 없는 거지. 왜 그러겠어? 얘 질량이 변할 리는 없지.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2분의 1도 변할 리 없지. 그러면 운동에너지 얼마야? 속력의 제곱비례 해야지. 왜 운동에너지 4야? 알겠니? 그럼 여기 운동에너지 얼마야? 그렇지. 그냥 에너지지. 됐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 에너지가 사라진 거야? 3에너지가 사라진 거지. 됐니? 그 갈 때, 올 때 1.5씩 사라졌겠지. 됐니?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야. 그럼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문제겠지. 안 돼, 안 돼. 이제 여기서 계속 할 수는 없어. 됐어요? 역학적 에너지 문제 푸셔야 돼요. 어렵지 않나? 알겠어? 이거 문제를 잘 해석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만 하는 거야. 문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계속 가야 돼서 오늘 조금 더 갈게요. 이번에 이제 내부 에너지야. 여기도 쉬워. 이제부터는 이제 다 끝났다고 보는 거야.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쉬운데 선생님 고민이 있는 게 뭐예요? 아무튼 가. 자, 내부 에너지야.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 또는 역학적 에너지를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라는 거야. 됐어? 자, 간다. 나 봐. 아주 쉬운 거야. 사람은 안 되겠지만 사람도 해볼까? 나도 설명해볼까? 사람으로 설명이 될지는 않을 텐데 봐봐. 선생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얼마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얼마지? 모르지. 근데 선생님 몸 안에는 어때요? 엄청난 내부 에너지가 있는 거지. 무슨 에너지가 있어? 밥 먹어서 쌓아놓은 아마 내부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 양이 측정은 안 되겠지만. 알겠니? 선생님 오늘 끝나고 뭐 어디 계단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럼 무슨 에너지 간 거야? 포텐셜 에너지 올라갔겠지. 내가 뛰면 운동 에너지 전환되겠지. 선생님은 강의를 하니까 계속 뭐야? 소리를 질러대겠지. 소리 에너지 전환되겠지. 그건 다 어디서 오는 거야?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내부 에너지에서부터 온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내부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무작위로 운동하면서 가지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 내부 에너지. 됐니? 다른 말로 하면 역학적 에너지야. 단 조건은 있어. 우리가 우리 책에서 내부 에너지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 봐. 어떤 용기에 담겨 있어. 어떤 용기에 담겨 있다. 어떤 용기에 담겨 있어. 어떤 용기에 담겨 있어. 이 용기에 담겨 있는 기체. 이 용기에 담겨 있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야? 잘 봐. 이 용기에 담겨 있는 기체라는 조건이야. 용기에 담겨 있는 기체라는 조건일 때는 저 새끼의 내부 에너지는 얼마야? 기체일 때는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아. 왜 위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지? 위치 에너지의 정의를 생각해봐. 뭐였어? 물체가 그렇지, 낙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양. 이게 위치 에너지였어. 그럼 우리 강의실에 있는 이 기체가 낙하하면서 일할 수 있나? 없잖아. 이 강의실에 있는 기체가 낙하하면 우린 다 뒤져. 니네 얼마나 힘들겠어. 여기 있던 애들이 막 내려오면서 니네 머리를 계속 때릴 텐데. 근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하냐 얘는 이번에. 까꿍. 감사하게도 우리 강의실에 있는 기체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한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린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기체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경우만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그러니까 기체는 내부 에너지가 뭐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가 뭐에 비례해?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절대 온도. 이거 절대 온도야.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한테 온도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를 주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빨라지는 거지. 그럼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 기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저게 비닐 부피가 증가할 수 있는 거라면, 만약에 내가 온도를 높이면 얘네들이 내부 에너지가 커져서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빵빵해질 수 있는 거지. 알겠니? 빵빵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야? 온도를 가했더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고, 그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뭐에 따른 거야? 물체를 밀어낸 거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알겠니? 그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런 거 배운 거야. 바로 뭐 배운 거야? 뜨거운 물에다가 찌그러진 탁구공을 집어넣습니다. 뭐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탁구공을 집어넣으면 열이 전달돼서 탁구공 속에 있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지. 그럼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 내부 에너지가 뭐 한 거야? 탁구공을 밀어낸 거지. 일을 한 거지. 됐니? 그래서 기체에다가 뭘 공급하면, 열을 공급하면 그 기체는 뭐 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내부 에너지가 일한 거야. 내 말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내부 에너지. 우리는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이건 액체에 대한 얘기네요. 액체도 된다는 소리야. 그랬더니 액체도 되지. 액체도 찬물인데 내가 가열하면 어떻게 돼? 그 물 속에 있는 액체 분자들이 막 빠르게 움직인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잉크방울 같은 거 하나 탁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알아? 잉크가 빠른 속도로 퍼진다. 니네 형편 어렵지? 라면 먹어봤어? 아니 불쌍한 새끼들. 라면 어떻게 끓여? 불쌍한 줄. 라면 끓일 때 물을 끓여야 된다. 알겠니? 요즘 무슨 인터넷에서 라면을 넣고 그냥 찬물에다가 라면 넣고 그냥 끓이는 뭐 그런 것도 유행하는 모양이던데, 나는 끓인 물에다가 넣는다. 알겠니? 그럼 봐라. 라면 먹어봤지? 그 정도는 된다. 알겠니? 형편이. 되게 부러워. 저 1층 뒤에 가면 라면 가게 있어. 자, 간다. 라면을 끓인다. 그럼 뭘 가하는 거야? 물에다 열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열을 가했는데 그 기체, 이게 액체지. 액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걸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지. 스프를 넣어봐. 건더기 스프를. 그럼 그 건더기가 어떻게 돼? 겁나 움직일 거야. 알겠니? 그러면 내가 공급한 열 에너지가 액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해서 건더기 스프에 운동 에너지로 막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과학 속에서,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과학을 찾으란 말이야. 알겠지? 짠. 라면 속에 있는. 누구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됐지? 됐어요? 뭐 그렇다는 거야. 이런 거 뭐 왜 나와? 아까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망치로 때리면 망치의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 전환된다. 이게 책이 바뀌면서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이게 왜 들어오는지는. 알겠니? 이건 뭐요?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우리 언제 배우지? 지금 옛날에 중학교 한 1학년한테나 가르쳤던 건데 이거 왜 배우지? 천 알지? 열이 전달되는 형태 세 가지 뭐 있어? 아예 안다 그래야지 이걸 들어가? 열이 전달되는 형태 세 가지 알지? 됐어? 첫 번째 뭐 있어? 전도. 전도는 이웃한 분자들 사이에 충돌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열이 이동되는 거야. 알겠니? 뭐 말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 잘 봐. 내가 또 여학생 손. 빨리빨리 바빠. 그쪽 말고 이쪽으로 줘. 가까운 걸 줘. 선생님 손 만지니까 어때? 그래 빨리빨리 하면 안 되니? 내가 여학생한테 손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 요즘은 잡혀가. 반응을 좀 빨리 하자. 다시 손. 어떠니? 따뜻하지? 따뜻한 남자. 선생님 요즘 엄청 따뜻하다 하겠니? 근데 봐. 내가 따뜻하고 얘가 차갑지.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의 열이 이 친구한테 전달될 거란 말이야. 어떻게 전달될 거야? 접촉을 했으니까 그걸 전도라 그래. 그러니까 전도는 열이 전달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 접촉을 해야만이 전도되는 거야. 접촉을. 그러니까 접촉에 의해야만 전도야. 두 번째 대류는 어떻게 돼야 돼? 액체나 기체가 순환해야 돼. 왜냐하면 잘 봐.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어떻게 했어? 기체는 기체 열 받으면 어떻게 돼? 운동하지. 부피가 커지지.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돼야 돼? 밀도가 작아지지. 그래서 뜨거운 것들은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차가운 것들은 어떻게 돼? 수축하겠지. 그래서 분자 운동이 작아져서. 알겠니? 그래서 수축하겠지. 그럼 부피가 작아지겠지. 밀도가 작아져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가겠지. 따뜻한 물은 어떻게 돼? 액체도 마찬가지. 분자 운동을 하지. 따뜻한 물은 부피가 팽창하겠지.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액체나 기체는 고온의 물질은 부피가 커져.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가고 밀도가 큰 놈들, 찬 것들은 내려오겠지. 밀도차 이런 걸 순환이라 그래. 순환. 됐니? 고체에서는 안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액체나 기체들이 밀도 차이에서 열이 순환되는 거 이걸 대류라고 하는 거야. 대류. 그러니까 대류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려면 액체나 기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젓가락 잡고 대류한다. 또라이야. 알겠니? 뜨거운 젓가락을 잡으면 이건 뭐 하는 거야? 전도됐어 이러는 거야. 알겠니? 뜨거운 젓가락 잡고 대류. 됐니? 무식은 감출 수가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잘 써먹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복사는 잘 봐. 복사는 다른 거야. 복사는 접촉하지 않고 전도 대류되지 않더라도 그냥 열은 스스로 오는 거야. 스스로. 그냥 열 자체가 이런 건 뭐라고 돼? 전자기파 이런 거 안 해. 태양에서 지구까지 그냥 열이 스스로 오는 거야. 그냥 스스로. 접촉되어 있지도 않고 얘와 얘 사이에서 액체나 기체가 있지도 않지만 태양 에너지는 직접 그냥 오는 거야. 지가 열이. 그래서 태양에서 지가 그냥 온다 그래서 태양 뭐라 그래? 복사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사 형태로 오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라고. 지구에서도 열을 버리지. 어떻게 버려? 그냥 버리는 거야. 그냥. 그걸 태양, 지구, 복사 에너지.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쓸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 캠핑 같은 거 안 가봤지? 형편 어려운 새끼들하고 뭐 하니까 캠핑 가면 대리님 가봤어? 가봤어? 야, 나 쟤랑 얘기하는데 네가 거기서 이해해버리면 갑자기 내가 사시가 된 느낌인데? 나 정시야. 캠핑 가봤어? 대리님? 가봤어? 오, 캠핑 가서 뭐 했어? 놀았어? 캠핑 가면 뭐 해야 돼? 캠핑의 꽃은 뭐야? 가봤네. 오, 됐어요? 승우야, 너무 부러워하지 말어. 불멍하면 뭐 한다 그래? 불을
쬐다 그래. 불을 좀 쬐자라는 표현하는 거지. 그럼 불을 쬐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불에서 나오는 열이 나에게 다이렉트로 오는 거지. 그런 건 뭐라 그래? 복사 형태로 열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너무 저학년들이 배우는 게 요 책에 들어와 있어. 왔으니까 가르쳐는 줄게. 됐어요. 물질의 상태에 따른 변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내가 중학교 아주 저학년한테 배우는 건데 있으니까 가르쳐 줄게. 이거 왜 여기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개정교과 되면서 시간이야 별거 없어. 그냥 알아만 둬. 이건 중학교 2학년 정도일 때 물질의 상태와 에너지 할 때 배우는 거야. 그리고 배워두면 아주 중요한 거야. 뭐야? 고체, 액체, 기체 있지. 그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많아? 그런 건 아니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높아? 누가 제일 에너지가 많아? 에이, 그러지 마. 이러는 거 아니야? 인싸.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에너지 제일 많아?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안 들리는데. 이번엔 태영이야. 우리 똑바로 하자. 얘니?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많아? 뭐라고?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이제 동나 누가 에너지가 제일 많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에너지 제일 많은 건 항상 모든 물질은 기체 상태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야. 알겠어? 왜? 기체라 그랬지? 그래, 기체야. 그래서 고체일 때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야. 그 다음에 액체일 때가 에너지가 중간이야. 그 다음에 기체일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됐니? 고체보단 액체, 액체보단 기체가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야. 됐니? 우리는 주로 물로 설명을 할 때, 우리 자연계에 물이 있으니까 물로 설명하는데, 봐봐. 얼음이 물 될 때, 이걸 내가 고이한테 설명할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어. 얼음이 물 될 때, 됐니?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이런 거 빨리빨리 하라니까. 가야지. 고체가 액체 되는데 에너지가 많아졌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흡수야, 방출이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그럼 주변 온도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승우야? 내려가야 되겠지. 그렇지. 내 몸이 에너지를 흡수해 가니까. 그래서 얼음이 녹을 때 주변 온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에너지 흡수야, 방출이야? 흡수지. 그러니까 얘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됐니? 주변 온도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운 여름날 밖에 물 뿌리는 거야. 됐니? 여러분들 집에 마당 있어? 집에 마당도 없어? 도대체 어디 사는 거야? 이거 더운 여름 되면 마당에다 물 뿌리는 거야. 그럼 마당에다 물 뿌리면 어떻게 돼? 그 물이 증발되면서 마당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여러분들 여름 되오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름 온다? 여름 오면 어떻게 해, 우리가? 샤워를 하는 거야. 됐니? 샤워 왜 하는 거야? 더워서. 더운데 왜 했어? 찬물로 샤워하면 시원해요. 무식한 새끼야. 알겠니? 샤워를 하면 타월로 내 몸의 물을 그렇지 모두 닦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닦는 거야. 그럼 내 몸에 있던 물이 뭘로 날아가는 거야?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내 몸의 열을 빼앗아가는 거지. 이걸 흡열이라 그래. 반대도 있겠지. 됐니? 들어. 나도 알아. 뭐 이런 걸 가리키는 나도 민망해. 이런 걸 가리키는 나도 중이한테 가리킬 거를. 됐니?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어떻게 돼? 열이 방출되지. 됐니?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이 방출되지. 이렇게 상태 변화에 사용하는 열. 상태, 화학 변화 말고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기체가 액체 될 때 상태 변화에 열 출입이 일어나지. 이렇게 상태 변화에 열 출입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걸 무슨 열이라 그래? 이걸 잠열이라 그래. 이걸 잠열.
이걸 잠열이라고 그래. 이걸 잠열. 그러니까 잠열이 뭐예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을 잠열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잠열의 최고값은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잠열의 최대값은 얼마야? 이렇게.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 우리 이걸 뭐라 부르지? 승화라 그래. 승화. 알겠니? 그 너희들 뭐 또 못 먹어봤겠지만 선생님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있어. 31가지 아이스크림을 주는 가게가 있어. 알겠니? 니네 신기한 건 뭐야? 그 가게에서 케이크를 판다는 사실이지. 아이스크림 케이크. 애들이 감동이 안 오네? 자식들 31가지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나와. 알겠니? 그럼 그때 아르바이트생이 물어봐. 케이크를 사면. 알겠니? 뭐 물어봐? 멀리 가세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알아? 뭐 대화가 안 되냐? 멀리 가세요냐고 꼭 물어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겁나 멀리 갑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한 7시간 가야 돼요. 그러다고. 그러면 뭐죠? 이래. 안 가봤구나. 알겠어? 가봐.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를 줄 거야. 그럼 드라이 아이스 왜 주지? 아이스크림 케이크에다가?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날아가면서 엄청난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케이크 통 안에 온도가 많이 떨어지겠지. 알겠어? 그래서 케이크가 보존되는 거야. 알겠어? 많이 달라 그래야 되겠지? 멀리 간다 그래야 많이 줘. 우리 가봤어? 먹어봤어? 이야, 형편이 괜찮은 것 같은데? 됐습니까? 이런 걸 잠열, 수문열이라 그래. 이게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마 열을 조금 더 설명하라고 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개정교과에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 책에 이게 왜 들어와 있지 하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있지. 봐봐. 요거 그래프야. 이 그래프인데 우리 저 PPT에 여기 있어서 설명해 줄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얼음이지. 얼음이야. 얼음을 지금 이 얘기 하려고 그래. 얼음이다. 가열하는 거야. 가열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얼음이 얘가 마이너스 10도야. 얘 얼음 마이너스 10도지. 근데 내가 가열하면 그 마이너스 10도가 온도가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도 얼음이야. 온도가 올라와도 얼음인 거야. 계속 영하 이하에서는 얼음이니까. 근데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거야. 0도에서 됐니? 여기가 만약에 5분이야. 그럼 여기가 7분이야. 그럼 나는 5분에서 7분까지 약 2분 동안 열을 계속 공급했지. 2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가열을 했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지. 여기 얘기하는 거야. 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야? 이때 공급한 열이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고체, 얼음, 요 지점이 뭐가 돼야 돼? 물. 그러면 내가 2분 동안 공급한 열이 얼음이 물 되는 데 사용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얼음이 물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러지? 용해라 그런단 말이야. 됐어? 용해. 용해 맞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용해 맞지? 얼음이. 그렇지. 얼음이 물되지. 그 용해열이 2분 동안 사용된 거야. 참, 이런 걸 고등학교 2학년에서 수업할 줄이란. 됐어요? 잘 봐. 무슨 얘기 할 건지 봐. 봐. 그러면 여긴 물이지. 요건 물이지. 그러면 여기선 물이야. 그럼 여기는 수증기지. 그러면 여기가 10분, 얘는 10분, 얘는 15분.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잘 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여기가 2분이고 얘는 5분이란 말이야. 누가 봐도 이 길이보단 이 길이가 길지. 그럼 다시 내가 10분부터 15분 동안 분명히 가열했지. 근데 온도가 안 변했잖아. 왜 안 변했겠어 이번에는? 물이 수증기가 변하는 거지. 물이 수증기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기화. 그러면 저 5분이라는 시간 동안 가열한 만큼 기화가 일어난 거지. 무슨 열? 기화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됐니? 물에 용해열이 커, 기화열이 커? 기화열이 크잖아, 지금. 이 길이가 기화열이고 이게 용해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수평선이 나타나는 그 길이가 상태 변화에 사용한 에너지의 양에 비례한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나머지는 내가 뭐 해줄 만한 뭐 그런 역할 그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물리 파트에 열이 설명이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자, 갑니다. 이제 다 됐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또 항상 모자라. 자, 왜 실죽대? 왜? 괜찮지? 수업해도 되지? 화이팅. 가자. 왜? 승우 힘들어? 에이, 우리 승우 뭐 이런 걸로 힘들어. 됐어? 승우도 오래간만에 수업하자. 이번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른 얘기야. 예, 다른 얘기다. 이번에는 뭐냐면 열과 에너지의 열 효율성, 에너지의 전환 방향이야. 가역성. 우리 화학하는 친구들은 이 가역성 얼마 전에 배웠네. 가역이 뭐야? 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걸 가역이라 그래. 다시 할게. 가역 반응이라는 건 됐니?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거. 외부와 상호관계 없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말이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그냥 됐니? 왔다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뭐야?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반대로 비가역은 뭐야? 한번 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거.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역 반응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물리에서는 가역 반응이 별로 없는데 화학에서는 전부 다 가역 반응이야. 반응물이 생성물 되고 생성물이 가능은 되는 거. 왔다 갔다가 가능하는 거. 뭘 한다고 우리? 가역이라 그래. 비가역은 뭐야? 한번 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거. 이런 걸 비가역성이라 그래. 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물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됐니? 비가역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가역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시간. 시간은 영원한 비가역성이야. 한번 가면 다시는 와, 안 와? 안 오지? 그래서 오늘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가장 젊은 날이야. 알겠어? 너 오늘 제일 젊어. 알겠어? 선생님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야, 내 삶에. 선생님 지금 33살이니까 걱정이 많아. 그래서 금방 40 될 것 같아서. 비가역성. 자연계에 일어난 대부분의 현상은 비가역성.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 비가역성. 기체 확산, 공기의 진단이야. 다 비가역성이야. 무슨 말이야? 여기에 기체를 모아놔, 일기압을. 됐니? 막아놔서 뚜껑을. 알겠니? 그럼 이 뚜껑 열어. 그럼 기체는 끊임없이 뭐 하겠어? 운동하겠지? 그래서 골고루 퍼지겠지? 알겠니? 그럼 외부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이 기체는 다시 한쪽으로 다 모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마찬가지겠지?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그럼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그 다음에 언젠가 쓰면 여기에 정지하겠지? 그럼 외부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 한 얘는 다시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정지돼 있으니까. 알겠니? 얘도 마찬가지겠지? 찬물과 뜨거운 물이 있는데 모든 열은 이제 나와. 어디서 어디로 가?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가지.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이면 미지근한 물이 되겠지. 그 물은 다시는 찬물과 뜨거운 물로 나눠질 수가 없지. 당연한 소리겠지. 이런 것들을 비가역성이라고 하지. 선생님이 아 하고 소리를 내면 이 소리는 에너지화돼서 공간으로 퍼져나가겠지. 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소리는 다 모아서 다시는 아라는 소리로 만들 수가 없지. 이런 걸 다 총치해서 부를 때 뭐라 그래?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거야. 비가역성. 됐습니까? 됐어요? 지금 비가역성을 보여주는 거야. 연력학 제2법칙인데 조금만 더 갈 거야. 열 효율과 열기관 열 효율인데
자, 봐.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것처럼 열도 역학적 에너지 전환될 수 있고 열을 받는 팽팽한 기전은 외부로 일을 한다라는 건데 이 책이 열기관인데 열기관까지 설명하고 다시 돌아갈 거야. 이 책이 지금 뭘 설명해 주라 그랬는데 책이 약간 펼쳐놔져 있어서 그래.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을 설명하라는 거야. 근데 좀 펼쳐져 있어서 그런 거지. 다시 볼게. 얘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배운 거야. 열기관의 구조인데 열기관의 구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자동차 엔진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내연기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을 공급하는 거야. 자, 간다. 그럼 열을 공급하면 쌤 봐. 내가 열을 100주를 공급해. 물론 칼로리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오늘 배웠지. 열의 일당량에서 1은 열로 전환되고 열은 1로 전환되지. 그러니까 이걸 100줄이라고 쓰든 이걸 100칼로리로 쓰든 그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러면 열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을 가해서 1로 전환할 수 있는 애들. 1로 전환할 수 있는 애들 있지. 내가 열을 가해서 1로 전환할 수 있는 애들 총칭해서 부를 때 우린 그걸 뭐라 그래?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내가 열기관을 하면 내가 얘한테 100줄의 에너지를 주지. 그럼 얘는 그 100줄의 일을 받아서 잘 봐야 돼. 여기서 뭐 60줄의 일을 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60줄의 일을 하지. 그럼 60줄의 일을 하면 잘 봐야 돼. 이 100줄의 열이 어떻게 돼야 돼? 저 열원으로 가겠지. 이쪽으로 간 게 얼마가 돼야 돼? 40줄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지? 자, 간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열역학 제1법칙은 우리는 아까 배운 거야. 열역학 제1법칙은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즉 내가 공급한 에너지의 전체 총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를 합한 것과 같다. 이게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역학 1법칙은 아까 우리가 배운 거야.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는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게 1로 전환되더라라는 거고, 이 단원에서는 내가 열을 공급하면 에너지 효율도 구할 수 있을 것까지 하래. 근데 이건 너무나 단순한 거야.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내가 공급한 에너지분의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공급한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100줄에 공급했지. 근데 내가 한 일은 얼마가 돼야 돼? 60줄이겠네? 됐니? 요걸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가 될 거고, 곱하기 100을 안 하면 열 효율 에너지 2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잘 봐야 돼, 지금부터. 그럼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건데, 이제부터야. 열역학 제2법칙은 모든 열 에너지는 고온의 열에서 저온의 열로 한 방향으로만 에너지가 가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야. 다시 할게. 열역학 제2법칙은 모든 에너지는 고온의 열에서 저온의 열로 한 방향으로, 즉 에너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더라라는 건데, 그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그게 열역학 제2법칙이야. 그러면 오늘의 결론이야.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열 효율 100%짜리의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어. 왜 만들 수가 없냐면, 잘 봐. 내가 여기서 잘 봐. 100줄의 열이니까 칼로리를 써볼게. 100칼로리의 엄청난 양의 열을 줬어. 근데 그 칼로리가 일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모두 100칼로리가 일로 전환될 수가 없는 거야. 왜? 모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야 되겠지. 여기가 고온이란 말이야. 그럼 주변은 저온이 되겠지. 그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스스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100으로 가려면 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지 않아야 100%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100%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음. 다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되게 난잡하게 책이 되어 있는데, 난잡하게 책이 되어 있는 거야.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긴 가역 반응이고. 연력학 제1법칙. 제1법칙이야.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1법칙. 무슨 법칙이야?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야. 보존되는 거야.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열 에너지하고 역학적을 합치면 그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 제2법칙이야. 됐니? 2법칙이야. 2법칙은 뭐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고온의 에너지에서 저온의 열 에너지로 무조건 에너지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는 이 고온에서 열 에너지가 저온으로 가면 아까 이 저온의 열 에너지가 다시는 고온의 에너지로 돌아올 수 없는 거야. 한 방향으로만 간다고 에너지는. 이걸 뭐라 그래? 비가역성에 갖는 거라. 이걸 비가역성이라. 이 책이 좀 막 이렇게 흩어놓은 건데 결론은 2단원에서 뭘 가리키라는 거야? 연력학 1법칙 알아? 연력학 2법칙 알아야. 그럼 연력학 1법칙은 어떻게 돼? 아주 간단한 거고. 연력학 2법칙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열은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다음 시간에 여기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은 조금 더 보강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조금 더 설명이 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더 추가됐네요. 됐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자.